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우리가 진행을 해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지난 시간에 못다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말고사 시험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기말고사에 관계된 그러한 최종적인 종합 요약을 다시 함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콘텐츠가 지역사회복지의 환경변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의 과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지역사회 환경변화는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으로 지역이 이제는 이렇게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또 이 도시들이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시화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복지의 환경 변화에서 두 번째는 탈시설화. 그러니까 시설을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사회로 이렇게 통합을 시킨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탈시설화다. 전에는 우리가 장애인이다. 그러면 또 뭐 지역 사회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 시설을 지어놓고 장애인을 그 시설 안으로 들여놓는, 그래서 시설 안에서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곳을 선호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지역 안에서 그렇게 전체가 장애인을 함께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장애인들을 시설 안에다가 이렇게 모아놓는 것은 또 낙인된 삶이기도 하고 장애인들에게 의욕을 상실시키는 그런 것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는 시설을 안에서 사는 생활을 벗어나서 그 시설을 뛰어넘어서 탈시설화, 그래서 사회 속으로, 지역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탈시설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중앙정부 중심의 그런 행정이었다면은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을 벗어나서 지역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이 질이 좋아야 되고 또 삶이 보람돼야 되고,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의 그런 그 행정,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지방이 중앙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방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이 그렇게 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의 환경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장화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도 그냥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 원리에 맡기자.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도 경쟁을 하게 만들어서 마치 시장처럼, 그래서 서로 경쟁 가운데서 질이 더 좋아져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경쟁을 하게 하는, 그래서 시장화 만드는, 서비스를 마치 이렇게 한 곳에서만 이렇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서비스도 고를 수 있도록
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내가 골라서 내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각자 개인의 다양한 또 개인들의 이 개별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화 돼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도 이제는 시장화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거죠. 시장처럼. 그래서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기는 것처럼 사회복지 서비스도 누구든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끼리 경쟁하고 또 경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질이 좋거나 또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풍성한 이쪽에서 유리의 함으로 말미암아서 수급자들이 받는 혜택이 더 이렇게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장화라는 단어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환경 변화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다문화가 8가정 중에 한 가정 이런 정도로 이제 아주 굳혀지고 있고요. 다문화가 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어져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그 변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빠른 속도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는 이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다 함께 모두가 같이 이런 개념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는 그래서 문화도 한계가 아니라 여러 나라 또 여러 사람들의 문화들이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생활해 나가는 이런 사회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의 이 시대가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다문화 사회의 변화가 또 지역 사회복지의 환경 변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6번째 민관 거버넌스의 강화예요. 그래서 이 민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죠. 그래서 국민들, 지역 주민들, 개인. 그래서 민과 관, 중앙정부 이런 관. 그래서 권위를 갖고 있는 이런 관들과 함께 민과 관이 함께 함께 더불어가는 이 어떤 거버넌스 정부 차원적인 그런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변화는 이제는 뭐 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도 함께 같이 가는 그래서 전에는 뭐 관이 했지 않습니까? 관이 주로 이렇게 지역사회 복지를 펼쳤다면은 이제는 민도 함께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지역사회복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민관 거버넌스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개념이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환경 변화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복지의 환경 변화를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 그 다음에 탈시설화,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 그 다음에 4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장화, 그리고 5번째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민과 관이 정부의 차원에서 이렇게 거버넌스로 이렇게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역사회복지는 어떤 과제를 안고 있냐? 그래서 지역 주민 참여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이제 좋은 어떤 그 정책이나
또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지역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민간이 함께 거버넌스로 가야 되는 그런 체계에서 어떤 뭐 관만 열심히 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민이 열심히 뛴다고 해서 관이 협조 안 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지역 주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이 얼마큼 참여하냐. 지역 주민이 많이 참여하면 그것은 성공하는 것이지만 지역 주민이 참여 퍼센트가 이렇게 약하다. 그러면 그것 또한 또 발전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지역 주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려고 하면 먼저 지역 주민을 동원시킬 수 있고 또 지역 주민을 또 설득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훌륭한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역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학교에서 공부한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그 클라이언트가 너무 다양하고 또 사회복지사보다 클라이언트가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이렇게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복지사가 자기를 개발하지 않고 또 자기를 발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사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사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연구하고 개발시켜서 자기를 좀 더 나은 전문가로서 자기의 삶을 갖춰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어느 것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넓고 다양한 이 학문이 사회복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를 떠나서 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회는 또 좁은 것이 아니라 광범위합니다. 이 광범위한 것을 우리가 복지로 이것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사회복지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많은 것을 우리가 이 정보나 여러 가지를 알고 또 클라이언트를 대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런 개념에서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많은 그런 자기 개발 또 전문성에서 결코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역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지역사회복지의 과제에서 지역의 정치, 지역 정치를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군구,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정책들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치, 또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에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환경들에 대해서도 그냥 강 건너 등불 보기 식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환경에 대해서도 지역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왜냐하면 이 정치와 복지는 이게 불가분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에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정치 얘기를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는 정치에도 민감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정치를 통해서 또 이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 정치에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사는 지역 정치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지역의 유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처럼 이렇게 지역의 유지다운 유지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회복지사로서 그 지역의 복지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 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이고 또 그 복지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그 복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지역 정치에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지역사회 유지로 이렇게 우리가 입장을 굳혀 나가야 되고 또 이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를 빼고 뭐 어떤 무엇을 이룬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복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참여 그 다음에 또 많은 어떤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자기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를 위한 불꽃이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우리가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에 있는 정치, 여러 가지 행사,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저 지역 정치에도 뛰어나야 되고 또 지역 정치에 사회복지사가 당연히 뛰어 들어가야 되고 또 지역 정치에 사회복지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역할을 사회복지사로서 해내야 된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지역 사회복지의 과제가 있는데 그 지역 사회복지의 과제 중에서 지역 주민 참여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공부를 놔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오늘도 연구하는 사람이고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오늘도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지역 정치도 참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향후 문제점을 또 나아갈 방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과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과제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과연 사회복지 실천을 아름답고 멋있게 또 그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자신에 대한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사의 이 지역사회복지사의 이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은 첫째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개발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꾸준히 공부로 길을 들이고 또 연구하고 또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또 더 나아가서 전문가로서 좀 깊이 있는 사회복지를 생각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항상 자기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연구하고 또 나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나를 발전시킬 뿐만이 아니라 나를 좀 더 이렇게 사회복지를 위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나에 대한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즉 이 개발은 발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전을 통해서 자꾸 그 개발의 결과는 발전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치, 그 다음에 경제, 문화, 사회 이런 지역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를 잘해요. 인간관계.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인간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 자기의 꿈을 자기 어떤 뜻을 펼쳐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뭐 원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서로 뭐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을 서로가 뭐 갖고 있다든지 자 이렇게 하면은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대단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도 신경을 쓰고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하는 법, 방법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잘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회복지사는 어디까지나 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도 이타주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하다 보니까 공감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공감뿐만이 아니라 그 공감을 했으면 이제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넓은 자세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 그 다음에 배려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배려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 이거 줬으니까 너는 내 덕분에 사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타주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지역사회복지사의 조건 가운데는 이타주의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더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지역사회복지사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십.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없으면 그 사회복지사로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이 사회복지사를 잘 따라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가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어떤 일을 함께 목표를 정하고 또 그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리더십은 바로 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생명 또 이것은 바로 이제 사회복지사는 원래 행정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이 행정도 결국은 리더십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조직을 이끌고 가는데 그 조직을 이끌고 그 조직을 통해서 평가를 얻는 데까지 리더십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사의 조건 가운데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지역사회 리더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사회복지사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지역 주민을 동원할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지역 주민들에게 목표를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 행동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고 또 사회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이 리더십이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사회복지사로서 이 네 가지 위에다가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챕터에서 지역사회복지사의 조건 5가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코트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것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강의를 마지막 듣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